정시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나요?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인서울 합격하려면 몇 등급 정도 되어야 돼요? 2.5 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등급. 성적표에 표기된 영역별 선택 과목별 점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 나타낸 수치. 등급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상위부터 누적된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이 4%까지, 2등급이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진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율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되는 게 상대평가인 거고요. 절대평가는 고정되어 있는 점수가 있어요. 영어를 생각하시면 1등급은 90점까지, 2등급은 80점까지, 3등급은 70점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는 50점 만점이다 보니까 40점까지 1등급, 그리고 35점까지 2등급 이러한 고정된 점수가 있습니다. 등급하고 백분위 차이는 뭐예요? 백분위는 내 뒤에 몇 명이 있나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 백분위. 영역 내에서 수험생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 백분위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등급과 같이 이야기하면 이 위에서부터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전체 처음부터 4%까지 1등급, 그리고 이 4%부터 11% 사이, 즉 7%만큼을 2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백분위는 내가 만약에 1등급의 컷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96명이 내 뒤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2등급 컷에 걸리는 11%라고 하면 내 뒤에 89명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불수능이었다는데 표점에는 어떤 영향이 있죠? 시험이 좀 어려우면 만점의 표점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 표준 점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영역별 난이도가 반영되는 상대 점수. 간단하게 탐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탐구의 점수가 이러한 분포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이 분포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구에서는 표준 점수를 5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50점에다가 시그마분의 x-m에 곱하기 10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이 어려우면 만점이 표점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좀 낮게 돼요. 그래서 만점과의 차이가 크게 되면서 시험이 어려우면 만점의 표점이 상승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구에서는 과목에 상관없이 표준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건가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에 따라서는 백분위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 변환 표준 점수.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점수는 아니지만 일부 대학에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점수.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환 표준 점수는요, 선택하는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점수 방식입니다. 자, 우선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 과목과 B 과목이 있습니다. 얻은 점수가 표점이 72점이고 70점, 그리고 백분위는 97과 98이에요. 그 대학에서 표점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A 과목을 받은 학생의 점수가 더 유리하겠지만, 보통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방식에서는요, 주어져 있는 이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여기는 97%고 여기는 98%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정한 변환 표준 점수는 이 오른쪽 B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와 다르게 백분위에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대학마다 다르고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가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르면서 그 대학에 대해서도 해마다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거야? 서울대하고 서강대 지원하려고요. 모집군. 정시 모집에서 4년제 대학을 가, 나, 다 군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묶음 단위. 정시에서는 이 모집 군별로 모집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가 하나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서를 지원할 때 그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가군, 나군, 다군의 안정과 소신 등의 이 선택을 잘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대학별로 이 군별로 모집하는 게 좀 달라요. 서울대와 서강대는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게 되고요. 연세대와 고려대는 가군에서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우는
이 모집 단위를 분할을 해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대학교여도 가군과 나군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한 대학의 가군, 나군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짜서 해당 군에서 하나의 모집 단위를 선택해서 최대 3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대학이랄지 사관학교, 이러한 특수목적대학의 경우는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학과는 정했어? 평상시 가고 싶었던 학과가 있는데 다른 계열이거든요. 가능할까요? 교차 지원. 대학 입시에서 자신이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로 지원하는 것. 현 입시체제에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열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계열로 시험과 지원하는 단위가 다르면 우리는 교차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입시 체제에서는 문이과 통합 때문에 혜택이 되는 계열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하고 과학 탐구를 응시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으로 넘어가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이 자연계열에 응시하는 수학과 과학의 과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자연으로 넘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곧 원서 마감인데 원서 넣었어? 아니요. 아직 못 넣었어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넣으려고요. 정시 합격 예측. 자신의 점수로 합격 가능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자의 점수를 분석하고 상대적인 위치를 예상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너무나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많습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각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시고 지원 경향 그리고 예상되는 합격 컷까지 활용해 본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증은 해결하셨나요? 정시 용어를 이해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